두 분은 좀 어떤 계획으로 이 청소를 좀 하게 되셨어요? 저보고 얘기하고 일단 전업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주변에 마침 계단 청소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청소를 좀 해보다가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청소 쪽으로 전업을 생각을 하고 닥치는 대로 이제 청소할 기회만 있으면 무슨 청소든지 해봤죠. 계단 청소가 됐건 뭐 원룸 청소가 됐건 이제 뭐 돈을 떠나가지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신랑이 저 청소 맨 처음에 한다고 그랬을 때 좀 의견 조율이 좀 어떻게 잘 되셨어요? 네, 그냥 반대는 아니었고요. 물론 뭐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라서 조금 꺼림직한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이 교육기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처음엔 이런 교육기간이 있는 줄을 몰라서 어떤 일부 업체를 쫓아다닌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배울 예정이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교육기간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받고 좀 갖추면 이것도 이렇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을 신청할 때에 나름대로 좀 많이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또 업체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어느 업체를 또 선택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또 뭐 사전에 뭐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미팅을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이쪽으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조금 입수하고 인터넷상으로만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도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두 군데 정도 저울질 하다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는 분, 청소하는 분들이 꽤 주변에 계세요. 계단 청소하시는 분은 이제 업종이 틀리니까 이제 홈청소를 하고 싶어서 그 홈청소 하시는 분 쪽을 찾아갔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500만 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500만 원을 투자하느니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투자해서 받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이쪽으로 갔습니다. 또 그런 또 사례가 있었군요. 네. 쫓아다니면서 배울 테니까 얼마를 달라. 그런 식도 있었구나. 맞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또 청소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매기형 아카데미를 또 가보라고 그러는 사람은 의외로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정말 한 분 한 분들한테 신경 잘 써서 해야지. 뭔가 새로운 사람 아니면 어떤 뭐 광고를 통해서 사람이 오는 것보다 정말 나름대로 여기서 배우고 간 사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뭐 창업하려면 그러면 거기 한번 가서 배워봐라. 거기 가서 배우면 뭔가가 방향성이 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해서 소개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두 분들은 또 통해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좀 오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두 분 오신 거예요?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건너건너 해가지고 생각지 않게 다들 오셨네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창업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저희는 곧장 했습니다. 그래요? 교육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 교육이 8월 아마 20일경에 끝났을 텐데 9월 2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되게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도전 의식도 가지고 계신 거고, 상당히 나름대로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팍 움직여주는 거지. 또 나름대로 또 서포트 해주는 또 집사람이 아내가 있으니까 그냥
그냥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거 되게 망설이고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배우면서도 제가 참 나름대로 그 기억에 남는 게 그 친환경 청소에 대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확실하게 그걸 이렇게 제가 인식을 받았는데, 뭐 그런 계기라도 좀 있습니까? 친환경 청소에 대해서 뭐 꽂히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좀 민감해서요. 그 세제, 락스 같은 것도 민감하게 피부에서 반응을 하고, 피부도 민감해서 좀 화장품도 제대로 일상 그 시중에 있는 브랜드를 잘 못 써요. 제가 만들어 쓰거든요. 샴푸나 화장품, 주방 세제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 씁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수영장물 락스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학 제품을 쓰면 전체적으로 몸에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화학 세제를 거부를 하고. 그래서 집에서도 살림하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공부도 했고요. 그런데 그 원룸 청소를 좀 하다 보니까 주로 피변하고 락스 딱 2개만 가지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게 하더라고요. 많이는 안 해봤지만 원룸 청소 한 2달 했나요? 2달 정도, 한 달 정도 했는데, 아, 이건 절대 아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청소라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먹는 것부터 친환경적인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모님이 암 투병하면서 식이요법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저희도 그러면서 식이요법 따라 해가지고 의학적인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음식도 친환경적으로 다 바꿨고, 또 그런 발효에 대한 지식도 집사람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는 이미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 역시도 요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화학적인 공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하는 내 아이들, 또 이제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친환경 청소가 필요가 할 것이다. 타겟을 그쪽으로 정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청소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죠. 가치 있는 청소. 근데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는 너무 친환경적인 면에서 아주 접근이 지금 돼가고 있고, 근데 청소대행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 의식은 그냥 아직까지 그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내가 친환경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 두 분은 처음 교육받을 때부터 정말 나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것이 지금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일단은 내가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가야겠다는 신념을 내가 사실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지금 일해보면서 친환경 청소를 함으로 해서 고객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적용되고 반향이 일어나죠?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조금 싼 것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팀기라든가 이런 장비는 안 가지고 가는 대신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친환경 세제 NC5.1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모든 방법을 친환경 청소가 아닌 식으로 오다를 이제 계약을 해서 들어갔어도 친환경적으로 해드렸어요. 근데 저희 손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반응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굉장히 전문가로서 대접도 해주시고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친환경 청소를 안 하려고 해도 막상 이제 결과물을 보면 친환경 청소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 청소라고 해서 결코 어떤 결과물이 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청소 기술이 부족하거나 어떤 면에서 이제 잘못돼서 그렇지 친환경 청소가 결국 뭐 결과물이 안 나오는 청소가 아니라는 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죠. 단순히 자연적인 세제를 쓴다고 해서 전체가
친환경 청소, 친환경 공법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친환경적 세제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스템, 그리고 또 장비와 그런 것들이 두 분한테는 그게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게 또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을 만약에 계획하고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한다 그러면은 내가 교육 끝나면 창업을 해야지, 어떻게 일거리를 창출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집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불안한 거죠, 여자가. 그렇지, 그렇지. 오다를 못 할까 봐 불안해했는데 저는 그런 염려는 없었어요. 여기 매경에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주는 대로 가면은 분명히 잘 될 것이고, 처음에 조금만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가지시고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면 이제 큰 그 오다 못다 가지고 일을 못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청소도 확신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매경 아카데미 평생교육원과 연계돼서 하는 이제 깝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깝스토리를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두 대표님한테 소개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 느낌은 어땠어요? 뭐 반신반의했어요? 아니면 좀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신뢰가 갔던 부분인가요? 솔직하게. 사실 저는 인터넷에 활용을 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서핑만 할 줄 알지, 쇼핑만 할 줄 알지, 이렇게 블로그를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참여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케팅 면에서도 굉장히 자신이 없어 했고, 정말 굶을까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깝스토리 소개를 받았을 때,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시스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같이 가면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심한 고민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믿음이 갔습니다. 사실 뭐 여기 오기까지도 몇 번 안 들어가 봤어요. 우리 대외 청소 깝스토리 우리 건데도 몇 번 안 들어가 봤지만 가끔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사진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많은 것들을 지금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사진 자체가 사람들한테 신뢰심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뭐 세제도 공개 안 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얼굴도 공개 안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이제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뢰를 주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넷 마케팅은 지금서부터이기 때문에 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깝스토리를 운영하고 입점한 입장에서 마케팅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부분을 되게끔 하면서 고객을 약간 눈가림식으로 마케팅하는 게 어려워요. 그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는 한번 어떻게 고객이 혹시 모르니까 해볼까? 근데 결과물은 나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깝스토리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는 마케팅하기가 편한 거야. 뭘 그냥 막 자랑해도 되고, 뭘 그냥 아주 뭐 가감 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니까 이건 뭐 전혀 개의치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분들의 마인드나 청소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나름대로 일단은 첫 스타트가 너무 좋고, 근데 지금은 뭐 한 달에 어떻게 오다는 일거리는 좀 계속 좀 창출이 되나요? 예, 계속 많이 들어오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을 골라내는 정도로, 뭐 어제 하루 없었고 계속 넘쳤죠.
시작인데도. 근데 이제 하루에 한 집밖에 못 받으니까요. 또 욕심부리면 또 안 되겠고. 근데 뭐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근데 아직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도 값스트리 보고 막 거의 전화가 온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세스에서 움직이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달성하도록 한번 해보죠. 향후에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서로가 이제 좀 시장 자체를 친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청소대행에 대한 것을 선도적인 그룹이 돼가지고 리더적인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름값 하는 업체, 값스토리처럼 이름값 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더 발전되고, 또 현재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뭐 평당 10,000원에 지금 받아도 일이 없을까 말까 한데 뭐 평당 13,000원에 받아서도 스케일이 찰 정도면 그만큼 디테일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나름대로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성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두 분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이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매경에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청소를 배우러 간다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청소를 배우냐. 근데 저희는 이제 뿌리치고 무조건 이제 겸손하게 배워봤는데, 일단 청소 뭐 기술 뭐 이런 면에서도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원장님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청소 업계를 보는 시야가 이제 교육 받기 전하고 후하고는 뭐 전혀 틀려졌죠. 예. 일단 청소를 교육을 안 받았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 그저 그냥 계단 청소. 청소. 아니면 누가 여기 아파트 다니면서 청소하더라. 뭐 그 정도 청소가 그게 다인 줄 알았을 텐데 청소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시장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거를 이런 교육이 없었으면 몰랐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벽에 부딪힐 때 멘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 교육을 받으니까 원장님이라든가 부원장님한테 전화를 할 수 있고 이게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보다 자꾸 욕심이 생기죠. 목표도 생기고. 일단은 이제 홈클린을 이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홈클린만 하면 너무 몸이 이제 축내니까. 벗어난다기보다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렇지. 교육을 하면 좀 더 고차원적인 청소, 웬만한 사람들이 못하는 청소,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또 안전하게 깔끔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청소를 개발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우리 대표님은 아마 개발을 할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동차 업계에서 20년 되신 분이 와서 청소를 배우고 왔어요. 근데 자동차를 하는 분이 청소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뭐 세제부터 해서 닦는 하나의 원리부터 해서 그게 너무 밀접.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그냥 너무 재밌게 교육을 받고 수업 끝나자마자 와서 또 물어보고 뭐 어떻게 코팅 뭐 그냥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뭔가는 한번 해낼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부터. 우리 둘이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새집 쪽은 시공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시장이 굉장히 넓다는 걸 알았어요. 대부분 고객들하고 그 새집 지원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반딧불이밖에 몰라요. 대부분 90% 이상은 반딧불이. 근데 그 중에 또 한 10% 정도는 반딧불이도 있고 가구 처리하는 뭔가도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장성이 좋은데 업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알려진 것도 너무 없고. 그래서 새집지원군 시공을 좀
전문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주방 상판도 겸해서 이제 같이 결합 상품을 묶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꼼꼼한 청소를 해야 되니까 보통 팀을 이뤄서 3명이나 또 좀 크면 4명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단가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결합 상품으로 해서 주방 상판 하나 끼워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유리창 청소 같은 거, 외부 같은 거 이런 청소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근데 팀이 없어서 그게 좀 벽에 달리는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팀을 짜가지고 몇몇 고정 인원만 있으면 그리고 뭐 실업도가 아니라 현장면으로 잘하는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웬만한 유리창 청소 내부든지 외부든지 다 칠 수 있겠다. 외부 유리창 청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고객님 집을. 맞아요. 왜냐면 안에만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깨끗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어제도 예. 그 아파트 외부 해줬더니 유리창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바깥도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조금만 힘쓰면 되게 또 고객들이 그 마음을 알아줘. 되게 알아.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집사람이 늦었는데 좀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뭔가 서비스를 하나 해줄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주방 쪽이든지 어떤 가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놔두면 더 닦아준다고 해서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친환경 청소를 하면서 아니면 장비적인 세팅을 딱 해서 들어갔을 때 뭐 일반 업체들하고 현재는 좀 많이 부딪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많이 느꼈을 텐데 고객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의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못 봤는데 우리 고객들이 일단 저희 장비를 보자마자 그냥 완전 인정해줘요. 그리고 뭐 공구상에 40년 했던 분도 그냥 장비만 보고도 우리가 기술은 최고 아닐지 몰라도 노력은 최고다. 어떤 열이라든가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셨고 또 소개도 시켜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청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유럽 동영상도 많이 보고 또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청소 거기 이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런 대회하는 청소 대회도 있고 이런 동영상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만한 게 뭔지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예, 우리 한국에도 이 깔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맥히더라고요. 어느 나라 동영상을 봐도 깔꼬리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깔꼬리가 청소하는데 엄청 유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하면서 나한테 맞는 장비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예, 그런 것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장점들, 각 나라마다 일본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특유의 거기에 맞는 또 좋은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또 유럽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고에 맞는 일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한테 맞는 또 나한테 맞는 그런 장비 선택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좋은 정보라든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도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이렇게 전파되고 소개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장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또 향후에 또 장비가 특색화된 것만 또 전문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고요. 거창하게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일단 당장 뭐가 없으면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연구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빨리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뭐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크게 뭐 나름대로 고민 없이 뭐 힘은 들죠 육체적으로. 근데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면 그거를 또 나름대로 조금 자기가 유용만 하면 몸에 대한 건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트롤 잘 하시면서 몸에 유익한 쪽으로 몸을 움직이시다 보면 또 건강도 또 찾고 또 수익 구조도 되고 또 수익 구조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주시고 또 식사까지 또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간단하거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